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긴급 속보.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인은 단 한 명의 여성, 천년을 이어온 다이묘, 명문가의 상속녀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일본을 떠났습니다. 6개월 후, 그녀가 발견된 곳은 놀랍게도 부산의 한 달 동네 골목, 낡은 반찬 가게 앞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도쿄 대기업 그룹 본사 60층 회의실. 저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인수건으로 우리는 일본 유통업계 1위가 됩니다. 상무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단, 중복 인력 3,000명은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3,000명. 3,000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문 다이묘, 가문의 당주이자 회장인 제 아버지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유키? 3,000명을 해고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재교육이나 배치 전환 같은.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감정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비즈니스다. 이게 비즈니스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게 비즈니스인가요? 앉아라, 유키. 너는 아직 어리다. 어리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살 때부터 이 회사 일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배운 건 사람을 해고하는 방법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나가라. 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실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책상을 힘껏 치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같은 기업은 망해야 합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버리는 회사는 존재할 자격이 없어요.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5명의 임원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타나카 유키,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쳤습니다. 당장 사과해라. 사과는 그 3,000명에게 하세요. 저는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26년 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도쿄에서 부산까지. 3년 전 교환학생으로 갔던 그곳이 문득 그리웠습니다. 부산 김순자 할머니. 그때 저를 진짜 손녀처럼 돌봐주셨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명문가 딸이라는 걸 모르셨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6kg만 알고 계셨죠. 할머니.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유키. 내 방으로 와라. 싫어요. 이것은 명령이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 명령을 듣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안 됐는 게 아니라 안 할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버리는 회사는 이어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넌 뭘 할 건데?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뭘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산 할머니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이사회가 있다. 그때까지 생각해봐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문이 닫히자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산행 항공편 예약. 내일 밤 11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갈 건가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갈 건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의 선택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타나카 유키가 아니라 그냥 유키가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불러주셨던 그냥 유키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하나와 현금 100만 엔이 전부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키 양. 돌아보니 아버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안팀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행 가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키 양, 제발 말씀 잘 들어주세요. 회장님이 많이 화나셨습니다. 그때 체크인 직원이 제 여권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탑승권입니다. 게이트는 23번이고 7시 반에 탑승 시작됩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유키 양, 그 비행기 타면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어른인데 왜 여행을 못 가나요? 회장님이 카드를 모두 정지시키셨습니다. 한국 가시면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됐다고요? 그럼 정말 현금 100만 엔이 전부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갑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보안팀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현금 100만 엔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으로 환율을 확인해 보니 100만 엔은 대략 9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900만 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3년 전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할머니 집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었습니다.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언덕 위 작은 집이었는데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저를 어떻게 맞아주셨을까요? 우리 일본 손녀 왔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땐 교환학생으로 한 달만 머물렀지만 이번엔 정말 살러 가는 거니까요. 비행기가 부산에 도착한 건 밤 1시였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일단 할머니 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좌천동 어디로 가실까요? 김순자 할머니 집인데 저는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요? 반찬 가게 하시는 분? 네, 맞아요. 아, 그 할머니, 동네에서 유명하시죠? 반찬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택시가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3년 전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비는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벌써 현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네요. 골목을 걸으며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집이에요. 하지만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텐데 문을 두드려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유키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못 들으셨나 봅니다. 어떻게 하죠? 이 추운 새벽에 갈 곳이 없는데. 그때 옆집에서 불이 켜지더니 중년 여자분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에?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 찾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온. 아, 유키. 일본 유키 맞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저를 아세요? 할머니가 맨날 일본 손녀 얘기하시더니. 잠깐만요. 할머니께 연락드릴게요. 5분 후 할머니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일본 손녀가 정말 왔네. 할머니,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3년 전과 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좀 더 휘어지셨지만 여전히 정정하고 따뜻해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키 밤중에 왜 왔어? 추웠지. 빨리 들어와. 할머니는 저를 끌어안으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 지난 이틀간의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잊어? 3년 전에 우리 집에서 한 달 살았잖아. 그때 김치찌개 처음 먹고 울면서 맛있다고 했던 거 다 기억해. 할머니가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키야, 이 밤중에 왜 왔어?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니는 저를 방으로 안내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방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이불이 깔려 있고 벽에는 할머니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집에서 도망쳐 왔어요. 도망? 왜? 저는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 아버지와의 싸움,
그리고 무작정 한국으로 온 것까지.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사람을 막 버리는 건 나쁜 거야. 하지만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도 별로 없고.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하고 착한 마음 있으면 되는 거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새벽 3시에 먹는 라면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유키야, 여기서 살 거야? 할머니가 괜찮으시면. 그럼, 우리 집이 내 집이지. 3년 전에도 그랬잖아.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할머니와 함께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유키야, 시장 가자. 반찬 재료 사러. 저는 할머니와 함께 좌천시장에 갔습니다. 3년 전에도 와봤던 곳인데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순자야, 일찍 왔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일본 손녀 왔어.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어머, 유키. 3년 전 그 일본 아가씨 맞지? 어쩐지 낯이 익더라. 시장 아주머니들이 모두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유키야, 이제 진짜 여기 살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잘했어.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사람들도 다 착하고. 할머니와 시장을 돌며 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가게 사장님들과 친하셨어요. 그리고 다들 저를 진짜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유키야, 한국어 많이 늘었네. 아직 많이 서툴러요. 아니야, 정말 잘해. 발음도 좋고.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만드시는 걸까요? 할머니, 비법이 뭐예요? 비법? 정성이지.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있어져. 정성. 그래.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떨까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을까요? 점심때쯤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사러 오셨습니다. 순자야, 어제 만든 멸치볶음 정말 맛있었어. 유키도 도와줬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유키가? 우리 일본 손녀가 요리도 잘하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저녁에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대기업 소식이었어요. 일본의 한 대기업이 라이벌 회사를 인수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3천여 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계획을 밀고 나간 거네요. 유키야, 괜찮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걸까요? 도망쳐 나온 게? 그럼, 나쁜 일에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용기 있는 일이야.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삶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일 찾아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뭐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키 마음씨가 참 예쁘구나. 그런 마음이면 뭘 해도 잘할 거야. 이틀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제 저도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거든요. 유키야, 오늘부터는 내가 가격표도 써보고 손님들하고도 이야기해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한국어가 아직 서툰데. 괜찮아. 마음만 통하면 돼. 첫 손님은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일본 아가씨네. 한국어 참 잘하네. 감사합니다. 뭐 필요하세요? 김치 좀 주세요. 그리고 멸치볶음도. 제가 직접 반찬을 포장해드리니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손녀가 이렇게 예쁘고 착하구나.
할머니가 맨날 자랑하시더니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들 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유키, 잘 지내? 일본에서 온 그 아가씨지? 할머니 도와드리는 효녀네. 동네에서 제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와 함께 국수를 먹는데 할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유키야, 일본 집이 그립지 않아? 아니요. 여기가 더 좋아요. 왜?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어요.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것들. 하지만 여기서는 편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람은 편해야 해. 마음이 편해야 일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져. 오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할머니 집에 모였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수다를 떤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키야, 우리랑 같이 앉아. 영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어때? 한국이랑 많이 달라?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아요. 뭐가 제일 달라?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은 좀 더 개인적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한국은 더 가족적인 느낌이에요. 맞아. 우리 동네는 다 가족이야. 미숙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키도 이제 우리 가족이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틀 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니까요. 근데 유키야, 앞으로 뭐 할 거야? 계속 할머니 일만 도와줄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할머니 도와드리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젊은 애가 뭔가 해야지. 공부든 일이든. 유키는 똑똑해 보이는데 대학 안 가? 아주머니들의 관심과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마음인가 봅니다. 저녁에 할머니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요? 할머니 혼자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 유키야,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봐. 천천히.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키야, 너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으로 뭘 해도 잘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뭘 하고 싶을까요? 일본에서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길은 없어졌죠. 그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문득 오늘 동네 아주머니들이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유키는 젊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봐. 요즘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장사도 하던데? 유키가 일본 음식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새로운 것, 인터넷, 일본 음식.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없을까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장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일본에서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와 함께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아르바이트 찾아볼게요. 그리고 할머니 반찬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인터넷? 그게 뭐야?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반찬을 먹을 수 있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유키가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다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동네 치킨집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에 붙은 구인 광고를 봤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하신다면서요? 40대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물어보셨습니다. 일본 애지? 한국어 할 줄 알아? 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응. 배달할 수 있어? 오토바이 운전할 줄 알고? 오토바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아, 오토바이는 못 타요. 그럼 힘들겠네. 우리는 배달이 주 업무거든. 사장님이 난색을 표하시자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게 안일은 어떨까요? 설거지나 청소, 주문받기 같은 거요. 그것도 힘들겠다.
손님들이 일본 말투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도전이 실패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자리 구하는 게 어렵네요. 두 번째로 간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르바이트 자리 있나요? 있긴 한데, 너 외국인이지? 워킹 비자는 있어? 워킹 비자요? 저는 또 당황했습니다. 관광 비자로 온 건데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관광 비자로는 일 못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취업 비자가 있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우울했습니다. 비자 문제는 생각도 못했네요. 할머니께 이야기하니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비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영자 아주머니가 할머니 집에 오셨습니다. 무슨 걱정이야? 둘 다 그런 표정으로?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 영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우리 아들이 일본어 과외 선생님 찾고 있던데. 개인 과외는 비자 상관없어. 정말요? 응. 우리 아들 대학생인데 일본어 전공이거든. 근데 회화가 약해서 원어민한테 배우고 싶어 했어. 영자 아주머니, 아들 현수는 21세 대학생이었습니다. 부산대 일본어과 3학년이었어요. 누나, 일본 어디 출신이세요? 현수가 물어봤습니다. 도쿄요. 와, 표준어네요. 정말 잘 왔다. 현수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일본어 실력도 꽤 괜찮았고요. 누나, 과외비는 시간당 2만 원 어떨까요? 하루 2시간씩 주 3회면. 계산해보니 일주일에 12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적은 돈이지만 시작으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을 하면서 현수에게 물어봤어요. 현수야, 왜 일본어를 전공했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일본 회사요? 한국 회사는 어때요? 한국 회사는 너무 빡세요. 일본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것 같아서요. 현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일본 회사 문화가 싫어서 여기 왔는데 현수는 그걸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현수야, 일본 회사가 생각만큼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 왜요?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다던데. 연봉은 높을 수 있지만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현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과외를 하면서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현실을 조금씩 알게 됐어요. 현수뿐만 아니라 동네 다른 청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취업이 정말 어려워요, 누나.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대기업만 노려요. 창업, 그건 너무 위험해요. 실패하면 빚만 남아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열정적인데 기회가 없다니. 어느 날 현수가 물어봤어요. 누나는 일본에서 뭘 했어요? 한국에는 왜 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정체를 말해야 할까요? 가족 사업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어요. 가족 사업이요? 어떤 사업인데요? 큰 회사예요. 하지만 사람들을 해고하는 걸 보고 싫어졌어요. 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누나, 대단하네요.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정말 하기 싫어도 안정적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 참 불쌍해. 일자리도 없고 집값도 비싸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유키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특해. 방법은 천천히 찾아보자. 과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대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더 배우면서 기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울게요. 좋은 생각이야, 유키야.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수와 일본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우리 유키 왔네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을 텐데. 할머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실에서 옆으로 누워 계셨어요. 처음에는 낮잠을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어깨를 흔들자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셨어요. 유키야, 가슴이 아파.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해요. 저는 급하게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어요. 여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하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어디 주소가 적힌 게 없을까요? 그때 영자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유키야, 무슨 일이야? 소리가. 아주머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영자 아주머니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시고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부산진구 좌천동 53의 12입니다. 70대 할머니가 가슴 통증 호소하고 계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나을 거예요. 유키야, 미안해. 왜 미안해요? 할머니 잘못 없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를 이송하는 동안 저는 계속 할머니 곁에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손녀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심전도 검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시고 추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자 아주머니와 다른 동네 분들이 하나둘씩 도착하셨어요. 순자가 어떻게 됐어? 많이 아파? 병원비는 걱정 마. 우리가 다 도와줄게. 동네 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가족 같으셨어요. 1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흉통으로 보이는데 이틀 정도 입원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됐어요. 네. 약물 치료와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될 겁니다. 할머니가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유키야, 병원비 걱정되지? 영자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병원비요. 저에게 그런 돈이 있을까요? 아직 계산을 안 해봐서. 걱정 마. 우리 동네에서 순자 할머니 모르는 사람 없어. 다들 도와줄 거야. 정말로 동네 분들이 성금을 모아주셨어요. 한 사람당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돈이었어요. 이거 병원비에 보태. 순자 할머니 얼른 나으시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일본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병실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 많이 아파요? 괜찮아, 유키야.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할머니, 저 돈이 별로 없어요. 병원비, 유키야, 돈 걱정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주잖아. 하지만, 유키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도와주는 줄 알아? 왜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가요? 그럼, 너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소중한 가족이야. 이튿날, 할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유키야, 집에 가자. 여기 있으니까 답답해.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하루 더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의사가 뭘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할머니는 정말 고집이 세셨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하루 일찍 퇴원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미역국과 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자야, 몸 어때?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유키도 고생했지? 밤새 병원에서 간병하느라.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가족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키가 많이 성장했구나.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여기가 제 집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내 집이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제 집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현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누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다니는 창업 모임에 같이 가요. 창업 모임이요? 네. 부산에서 창업하거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현수의 제안이 궁금했어요. 일본에서는 창업이라고 하면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는데 한국은 어떨까요? 모임 장소는 부산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창업 카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20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다들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밝은 목소리의 여자분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예요. 저는 김소영이에요. 여기 카페 사장이자 이 모임 진행자예요. 일본 분이시죠? 네, 맞아요. 와, 반가워요. 오늘 여러 팀의 발표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첫 번째 발표는 시니어 케어라는 팀이었어요. 저희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가족과 병원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발표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며칠 전 할머니 일을 생각하니 정말 필요한 서비스 같았어요. 두 번째 팀은 푸드쉐어였어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도울 수 있어요. 세 번째 팀은 동네 친구라는 서비스였어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앱이에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거죠. 모든 발표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키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시니어 케어 팀의 박재민 씨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반찬 가게요. 와, 전통 음식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네. 건강하고 집밥 같은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판매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때 소영 씨가 끼어들었어요. 유키 씨,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요즘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집밥을 그리워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라면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공유하지 않을 텐데, 여기서는 서로 도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유키 씨,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푸드쉐어의 이정우 씨가 말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만드는 것도 요즘은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저 같은 초보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모든 사업가는 처음엔 초보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인데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좋은 사람들이네. 할머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할머니 반찬을 인터넷으로 팔아보라고. 인터넷으로? 그게 정말 가능해?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집에서 만든 음식도 인터넷으로 팔 수 있대요. 우리 반찬을 사줄 사람이 있을까? 할머니 반찬은 정말 맛있잖아요. 저도 처음 먹어보고 깜짝 놀랐는 거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 우리 유키가 하고 싶다면. 정말요? 할머니? 그럼 젊은 애들이 내 반찬을 좋아한다면 기분 좋지. 다음 날 저는 다시 창업 카페에 갔어요. 소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유키 씨, 어제 이야기 생각해 보셨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괜찮아요. 저희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소영 씨는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요즘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복잡한 홈페이지 만들 필요도 없고요. 정말 간단하네요. 네, 중요한 건 좋은 제품이에요. 할머니 반찬이 정말 맛있다면 입소문이 날 거예요. 재민 씨도 와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포장도 중요해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포장해야 하고 배송도 신경 써야 해요. 배송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부산 지역만 해보세요. 직접 배달하시거나 배송업체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할머니, 어떤 반찬이 제일 자신 있으세요? 김치하고 멸치볶음, 그리고 콩자반이 제일 인기 좋아. 그럼 그 세 가지로 시작해볼까요? 좋아. 그런데 양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주문받은 만큼만 만들면 돼요. 천천히 늘려가는 거죠. 할머니는 신이 나셨어요. 그럼 내일부터 준비해볼까? 포장 용기도 사야 하고. 네, 할머니.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기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기분.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였나 봅니다. 현수에게도 이야기했어요. 현수야, 할머니랑 인터넷으로 반찬 팔기로 했어. 정말요? 대박, 할머니 반찬 정말 맛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해도 될까? 당연하죠.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타이밍도 좋아요. 우리 유키가 정말 똑똑하네. 준비를 하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도 옛날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키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없었어. 지금이라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할머니, 우리 꼭 성공해서 동네 다른 할머니들도 도와드려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저희의 작은 도전이 시작됐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온라인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세 가지 상품을 올렸어요. 할머니, 떨려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뭐가 떨려? 우리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만만하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첫날은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어요. 조회수도 5명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무도 안 사네요. 첫날인데 뭘.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이틀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될까요, 할머니? 유키야, 조급해하지 마. 좋은 건 천천히 알려지는 거야. 그때 현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누나, SNS 마케팅 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할머니 요리하시는 모습 올려보세요. SNS요? 네, 요즘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제품을 좋아해요. 일본에서 온 손녀가 한국 할머니와 함께 반찬 만드는 이야기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현수의 조언을 따라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모습, 멸치를 골라내시는 모습, 그리고 저희가 함께 웃으며 포장하는 모습까지 올렸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보시고 웃어보세요. 이런 거 왜 찍어? 사람들이 할머니 얼굴 보고 신뢰하게 될 거예요. 점점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50명, 100명, 200명.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주문 왔어요. 김치 5통이요. 정말? 누가 주문했어? 주문자는 부산대 근처에 사는 대학생이었어요. 메모에 할머니 김치가 그리워서 주문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정성스럽게 김치를 포장하셨어요. 첫 손님인데 맛있게 해줘야지. 직접 배달을 가기로 했어요. 주문자는 20대 여학생이었는데
저희를 보고 정말 반가워했어요. 와, 진짜 할머니가 직접 오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뭐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인스타그램 보고 주문했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첫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키야, 이런 기분 정말 좋구나. 누군가 내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저도 기분 좋아요, 할머니.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두 개씩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리뷰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할머니 손맛이에요.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할머니와 손녀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리뷰를 읽을 때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반찬을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한 달 후 주물량이 하루 10개를 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 손이 모자라네. 그때 영자 아주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도 도와줄까? 동네 아줌마들 놀고 있는 사람 많은데. 정말요? 그럼 순자 혼자 돈 벌 게 아니라 같이 벌자. 이렇게 동네 할머니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영자 아주머니, 미숙 아주머니, 그리고 선희 아주머니까지 네 분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각자 잘하는 반찬이 달랐어요. 영자 아주머니는 나물 반찬, 미숙 아주머니는 생선 요리, 선희 아주머니는 조림류를 맡으셨어요. 이제 메뉴가 풍성해졌네요. 상품을 10가지로 늘렸더니 주문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하루 30개, 40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문이 너무 많아서 포장과 배송이 힘들어진 거예요. 할머니들, 이거 어떻게 해요? 배송업체를 써야 할까요? 배송비가 비싸잖아.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때 재민 씨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유키 씨, 픽업 서비스는 어떨까요? 부산 시내 몇 곳에 픽업 장소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직접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픽업 장소요? 네. 카페나 편의점과 제휴해서 거기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소영 씨도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아는 카페 사장님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기꺼이 도와주실 거예요. 일주일 만에 부산 시내 5곳에 픽업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서면, 남포동, 부산역 해운대, 그리고 부산대 근처까지. 픽업 서비스가 시작되자 주문이 폭증했어요. 배송비 부담이 없어지니까 더 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들, 이제 정말 바빠졌어요. 하루에 100개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셨어요. 유키야, 이렇게 바쁜 건 처음이야. 할머니는 힘들어하시면서도 즐거워하셨어요. 할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있으면 TV만 보는데 이렇게 일하니까 활력이 생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정말 기분 좋아.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야. 3달 후 매출이 월 500만 원을 넘었어요. 네 분의 할머니가 나눠 가져도 한 분당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성공했어요. 그러게, 꿈 같아. 하지만 저는 더 큰 꿈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다른 동네 할머니들도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공한 방법을 다른 곳에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산 전체로, 아니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거죠.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키가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저희 스토어가 부산 지역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지 6달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할머니들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키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 3대가 우리 집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차에서 내린 사람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다이묘, 가문의 당주이자 회장인 제 아버지가 직접 부산까지 온 거였어요. 유키야, 저 사람들 누구야? 영자 아주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제 아버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고급차들이 달 동네에 나타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사라진 지 6달이 넘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는 일도 들었다. 아버지는 정장 차림으로 우리 작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모든 걸 판단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유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다 알고 있다. 반찬 장사. 아버지는 의외로 비웃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유키 할머니예요. 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딸이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신세라니요. 유키는 우리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유키, 밖에서 이야기하자.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키, 처음에는 너를 데려가려고 왔다. 하지만요? 오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조사해봤다. 월 매출 500만 원, 4명의 할머니가 함께 일하고 고객 만족도가 98%라고?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희 사업을 조사하셨다니. 내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꽤 인상적이다. 아버지, 특히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협업 방식과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 이건 우리 회사에서도 배울 점이 있어. 아버지가 저희 일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계셨어요. 사장님 추우시죠? 차 한 잔 드세요. 아버지는 차를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앉으세요. 서서 이야기하기 불편하시죠? 할머니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사장님, 유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집이 그리우시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밝아졌어요.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어떻게 일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네 사람들과 가족이 됐는지. 유키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할머니들을 정말 잘 돌봐줘요. 아버지는 조용히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는 모습, 동네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모습. 사장님, 유키가 하는 일 한번 보실래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작업장으로 안내했어요. 할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제가 깔끔하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저희 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벽에 붙은 고객 리뷰들을 읽어보셨어요. 정말 할머니 손맛이에요. 덕분에 집밥 그리움이 해결됐어요. 할머니들 건강하세요.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이 할머니들은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경영자들이에요. 손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때 한 고객이 픽업을 하러 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어서 와. 우리 딸, 오늘 김치 정말 맛있게 담갔어. 할머니 덕분에 매일 맛있는 밥 먹어요.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뭔가 생각에 잠겼어요. 저녁이 되어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유키, 내가 하는 일을 보니 알겠다. 이게 진짜 비즈니스구나. 아버지, 우리 회사는 매출은 크지만 정작 고객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작은 규모로도 진짜 가치를 만들고 있다. 아버지는 할머니께 깊게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딸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요? 유키가 워낙 착해서 저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도움을요? 내가 만든 이 모델을 일본에도 적용하고 싶어. 물론 내가 컨설팅을 해준다면 말이야.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는 너를 다시 상속자로 인정하고 싶다. 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거야. 정말요, 아버지?
이번 일로 깨달았어. 진짜 리더십이 뭔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아버지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키야, 내가 결정해.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뭐요? 어디에 있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 당연하죠, 할머니. 여기가 제 진짜 집이에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께 답변을 드렸어요. 아버지, 도움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아직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 모델을 적용할 때 할머니들이 직접 가서 지도해 주셨으면 해요.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의 제안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희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와 시련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부산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상철 대표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유키 씨, 정말 놀라운 성장세네요. 저희가 2억 원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2억 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조건은 지분 20%입니다. 그리고 전국 확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목표예요. 전국 확장이요? 네. 각 지역의 할머니들과 함께 지역별 특색이 있는 반찬을 만드는 프랜차이즈 모델로 확장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할머니들과 상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큰 문제가 터졌어요. 포털 사이트에 저희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인이 한국 할머니들 이용해서 돈 번다. 가짜 스토리로 투자금 받는 사기. 전통 음식 상업화하는 게 맞나?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가 진심으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오해받다니. 더 큰 문제는 이런 여론이 실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해요. 주문 취소하고 싶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루에 10건, 20건씩 취소가 들어왔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상처받으시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영자 아주머니가 풀이 죽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 음식을 싫어하는 건가? 아니에요, 할머니들. 그냥 오해일 뿐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김상철 대표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유키 씨,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 철회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할머니들에게 미안했고,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유키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일본인이라서. 유키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우리 유키야.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때 현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누나, 직접 해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요? 네,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들과 함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소영 씨도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흘 후, 저희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일본에서 왔는지, 어떻게 할머니들과 가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의 정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영자 아주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유키는 우리 진짜 손녀예요.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세요. 밤새 간병도 해주고 시장에도 같이 나가고. 영상을 올린 후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할머니들 표정을 보니 정말 가족 같아요. 악성 댓글 다신 분들 반성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주간 후, 오히려 주문이 급증한 거예요. 응원해요. 할머니들 화이팅.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유키 씨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매출이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서울에서도 주문이 와요. 대구에서도 와요. 광주에서도.
김상철 대표님도 다시 찾아오셨어요. 유키 씨, 정말 대단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네요. 할머니들과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그럼 투자건 다시 진행하시겠어요? 저는 할머니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할머니들이 각 지역 매장의 운영 컨설턴트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익의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김 대표님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훌륭한 조건이네요.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큰일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꿈만 같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 유키야. 이 나이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저희는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전국의 할머니들과 함께 해봐요. 좋아.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저희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저희 회사가 전국 20번째 매장 오픈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유키야, 준비됐어? 순자 할머니가 정장을 차려입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회사의 고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 떨리지만 준비됐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20번째 매장. 플래카드에는 전국 20호점 개점 축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개점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김상철 대표님, 소영씨, 재민씨,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오신 동네 분들까지.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아버지가 오신 거였어요. 아버지,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유키, 축하한다.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이런 의미 있는 날을 놓칠 수 없지. 아버지는 매장을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정말 훌륭하구나. 이게 바로 진짜 기업가 정신이야. 개점식에서 할머니가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회사 고문 김순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동네 반찬가게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우리 유키 덕분에 이렇게 큰 회사 고문이 됐네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다는 것.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김유키입니다. 1년 전에는 타나카 유키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김유키예요. 1년 전 저는 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이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일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객석의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 회사는 단순히 반찬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국의 할머니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회사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이제 전국 20개 매장에서 80명의 할머니들이 일하고 계셨어요. 모두 55세 이상의 중장년 여성분들이었죠. 개점식 후 아버지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유키, 내가 만든 이 회사 모델을 일본에도 도입했어. 정말요? 응. 도쿄에 3개 매장을 열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 순자 할머니가 직접 가서 지도해주신 덕분이야.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가 일본까지 가셨다고요? 그럼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데 할머니가 옆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동네 분들, 전국의 매장 할머니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유키야, 정말 자랑스러워. 영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들 덕분이에요. 우리가 뭘 했다고. 다 내가 한 일이지. 파티 중간에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현수가 준비한 건데 전국의 고객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였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매일 맛있는 밥 먹어요. 혼자 사는 저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예요. 할머니들 건강하세요. 메시지를 보며 할머니들이 모두 울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파티가 끝난 후 할머니와 둘이서 한강을 산책했어요. 유키야, 행복해?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수였어요. 누나, 축하해요. 그리고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누나 좋아해요. 사귀어 주세요.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현수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현수야, 나도 좋아해. 할머니가 옆에서 박수를 치셨어요. 우리 유키 드디어 연애하는구나. 지금 저는 현수와 결혼해서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회사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일을 찾았고, 진짜 사랑도 찾았거든요. 가끔 일본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의 저는 정말 불행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삶.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짜 부자가 뭔지 알게 됐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진짜 부라는 걸. 국경은 사람이 만든 거지. 마음의 고향은 따로 있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김유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족보를 지워달라던 그녀가 찾은 것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